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약간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혹시 한 학기 동안 즐겁게 보내신 분 계시나요? 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편하셨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왜 즐거웠는지 이렇게 문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어떤 즐거움, 재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와 또 하나는 더불어서 의미,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기본적이면서도 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부하는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역시 거기에 즐거움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정 생활이든 사실상 본인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 어떤 곳곳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떻게 지내고 있을까 거기에서 어떤 재미와 의미를 내가 잘 발견하고 거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있어서도 공부를 알아가는 건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면서 어떤 아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이런 부분이 또 재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돌이켜보면 어떤 수업에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또 재미도 없었던 그런 수업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죠. 사실상 재미있었던 것들은 기억에 많이 납니다. 왜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재미있다 보면 혼자서 재미있는 것은 적죠. 상대방 어떤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 과정 내에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돌아볼 때 재미와 의미 이런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다룰 수업 내용이 에듀테인먼트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서두에 재미와 의미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수강하시는 분 중에 남자분은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이렇게 출석부를 보아하니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인기가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이렇게 해서 나온 거 보니까 첫 번째로 생긴 거 비슷하다면 재미있는 남자, 웃긴 남자가 제 1순위더라고요. 1순위는 웃긴 남자. 두 번째 남자는 지적인 남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남자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1순위는 웃긴 남자였습니다. 재미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보다도 의미보다도 재미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뭔가 그건 좀 가벼워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그 가치가 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영 드림의 오늘 할 15차시 에듀테인먼트 교수학습법에 따른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학습과제 15차시까지 최종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15차시까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습과제와 더불어 리포트 교수 설계 있죠. 학습과제와 리포트는 6월 30 이달 말까지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더불어 이 온라인 수업에 따른 출결도 6월 30일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행을 하셔서 100% 완료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여러분들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내용 학습 과제를 보면은요, 오늘 수업 내용인 에듀테인먼트 교수학습법의 장점을 정리해보는 학습 과제 하고요. 두 번째는 한 학기 동안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를 수강하고 여러분들 느끼는 점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이번 차시 학습 과제로 이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서 한 학기를 좀 마무리해보면서 재미와 의미를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 에듀테인먼트 교수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듀테인먼트, 자, 부제목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가 이제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저도 촌에서 촌 출신이어서 반일도 거의 방학 절반 이상을 밭에 가면서 또 자취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진 어른이 되면 그런 조금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적어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아이들을 보면 왠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가 많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왜 굳이 고생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복지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러한 게 그 상당히 그 적극성 면에서 예전하고 어떤 동기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하면 아이들을 어떻든 재미를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게 교수법의 새로운 과제로 우리에게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습자 중심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는 것이고 뭐 거꾸로 수업도 있고 액션 러닝도 있고 뭐 문제 중심 학습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에듀테인먼트 활용 교수 학습법 뭐 게임을 이용한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 그러한 형태가 됐을 때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를 하다 보면은 알아가는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제 스스로 깨우치며 가는 그런 상황 내에서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러한 재미가 있다 보면 서로 상대방이 있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가 좋은 수업을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공감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에듀테인먼트란 그리고 학습과제로 나와 있는 에듀테인먼트 교육의 장점 그리고 케이스별 에듀테인먼트 교육 사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면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쳐서 에듀테인먼트입니다. 즉 놀면서 배우는 교수 학습 방법을 에듀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뭐 적게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업을 하는 방법에서 아이들이 어떤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아까처럼 뭐 게임이라든지 문답 형태라든지 알아맞추기 뭐 퍼즐부터 시작해서 혹은 뭐 연상 키워드를 제시하거나 그 외에 어떤 또 강화물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면서 어쨌든 즐거운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 모든 또 어떤 멀티미디어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듀테인먼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이러한 에듀테인먼트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은 왜 만화나 게임 이런 거에 많이 몰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걸 중독성으로 안 좋게 사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몰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짝 방향을 틀어서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는 활용해 볼 여지는 없는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게 우리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매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는 강조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또 적폐 같은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활용을 하는 게 어떤 지금 시대에 쓰는 우리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 주인으로 사는 우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SNS라든지 이러한 그 스마트에 대해서 문맹으로 살 것이냐, 문명으로 살 것이냐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것처럼 방법론적인 거를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방법적인 문제는 방법적으로 개선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흑백 논리라든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마법 천자면 우리 아들이 이걸 많이 봤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바람풍, 불화 막 이러면서 저하고 막 게임하면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요. 상당히 한자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저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한자를 배웠는데 한 10년 후부터는 한자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한자를 상당히 거부하고 어려워하고 또 재미없어하고 그런데 또 마법천자문이라는 이런 게 나오면서는 또 아이들이 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존 형태의 교수자가 잘 정선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어쩌고 보면 교수자의 착각인 것이죠. 오래된 관행적으로 축적된 그 경험 속에서 나와 있는 오히려 지식이 저주와 같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표출이 되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꼭 고지식한 방식으로만 꼭 전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학습자가 가장 잘 받아들이면서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교수자의 어떤 본분이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정선된 형태의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은 뭔가 역할을 책무를 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그건 도움이 안 되는 오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을 보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데 내가 같이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그러한 좋은 관계의 마음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방법을 먼저 찾고자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순서가 뒤바뀐 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뽀롱뽀롱 뽀로로 이런 걸 통해서 뭐 외국어도 배우고 뭐 서로 사회성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자연 뭐 많이 알죠. 영어 이제 또 수학 계산도 하고 이거 보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닌텐도 드래 트레이닝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인지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유사성 뭐 공통점인 걸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인지적인 부분 두뇌 트레이닝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거는 우리 인지적 영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부 습관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한글을 좀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이런 양치 이런 치아 습관하고 결부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한글을 체득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 이건 주니어 네이버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에듀테인먼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는 그럼 어떤 때 효과적인 것이냐? 에듀테인먼트는 도입 단계 혹은 여기에 지금 동기부여가 덜 되거나 어떤 이제 호기심이 아직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업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듀테인먼트로 도입을 시작해서 딱 일단 어느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도 여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상당히 수동적이거나 무기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더 에듀테인먼트가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한 학기 중에 한 달 동안 상당히 여기에 베이스가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어떠한 그 뭐 좋은 교감, 라포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에듀테인먼트 요소를 조금 줄이면서 의미가 들어있는 어떤 수업의 본질적인 형태로 조금씩 이제 옮겨가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상당히 수업 내용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이 기존 방식 혹은 뭐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이다. 자기주도적 학습부터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일단 무력감에서 나서고자 않는 상황 내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런 방법은. 그래서 같은 형태의 비슷한 과이고 뭐 선생님이 때에 따라서는 뭐 아이들처럼 뭐 브레이크를 한번 잘 안 되지만 몸이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관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성향상 어려우면 이러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방송 자료 등을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생님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에듀테인먼트 교육의 장점을 보면은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그렇죠. 이미 학습에 대한 동기가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에듀테인먼트를 뭐 꼭 굳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까처럼 자발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고 그리고 머리를 쓰면서 뭐 상상, 사고 이러한 뭔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에듀테인먼트를 쓰면서 재미를 넣을 필요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친구가 가서 매일 재밌게 놀고 오면 괜히 저도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좀 끼워줘라. 이런 생각이 사람 인지상정으로 들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처음에 3월 달에 특히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럴 때나 수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어떤 활력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교육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사는 중에는 상당히 건조할 때가 있죠. 막 다운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삶은 자기가 재미있게 살고자 하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소소한 재미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자기를 또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라든지 옆을 보면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찾아보다 보면 또 보이고요. 또 그러한 게 하다 보면 더 큰 재미 있고 거기에 또 의미가 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뭡니까 활기 있게 여러분이 어쨌든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살면서 이렇게 남에게 나중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 것처럼 단순한 재미 이상인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뭐 자기 관심 뭐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 흥미, 취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업 내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케이스별 에듀테인먼트 교육 사례 이렇게 보면은요. 뭐 전시관,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뭐 공간 체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을 하거나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주니어 네이버부터 뭐 개그 콘서트를 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부터 게임 뭐 영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뭐 영어 단어 알아맞추기를 하면서 뭐 사탕을 하나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도처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요 에듀테인먼트를 뭐 매번 이렇게 즐거움, 재미만 뭐 예능처럼만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주는 거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즐거움이 있는데 몰려드는 것처럼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필요시에 잘 활용을 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교육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건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렇게 짧게 하고요. 이게 놀면서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이렇게 지금 있는데 보면은 에듀테인먼트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접목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분야별로 전공이 있는데 이제 석사 학위 받으려면 논문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이번 한 학기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논문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향후에 그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기억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